섬진강 변을 따라 매화 군락이 하얀 눈밭을 이뤘습니다. 봄의 전령인 매화가 가장 먼저 피는 곳이 바로 이곳 광양이죠. 봄이 올 때면 마을 사람들은 이 매화 꽃잎으로 호사를 누립니다. 이게 꽃몽오리인데요. 예. 이 꽃몽오리는 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차에다가 이것을 하나 딱 띄우면 사르르 이렇게 피는 모습이 꽃잎 이대로 펴져요. 이대로. 그래서 그 향을 맡으면서 마시는 거예요. 과거엔 대부분 밤나무 농사를 지었지만 이젠 효자작물인 매화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봄을 또 풍성하게 해주는 건 파릇하게 돋아난 봄나물들이죠. 요즘은 막 밖으로 나가고 싶어. 쑥캐로 뭐 이캐로 지천에 많으니까 열려 있어요. 천지가 맞아요. 시장이에요, 마켓. 마트. 뭐이에요? 이건 꼬들빼기. 이거 이제 대는 뻣뻣하니까 이파리만 뜯어가지고 해 먹으면 맛있어. 저희 어릴 때하고는 다르죠. 다 갖다 팔고 안 좋은 것만 먹고 살았어. 어릴 때는. 요즘은 자식들 먼저 주죠. 하면. 근데 예전엔 다 먹고 살기 힘든 게 싹 돈 만들 거 먼저 생각했지. 지천에 나던 봄나물도 그렇게 귀한 시절이 있었죠. 오늘은 봄나물에 추억까지 덤으로 담아봅니다. 쑥부쟁이라고 이게 봄에 제일 빨리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부드럽고 봄나물로 취나물처럼 무쳐 먹을 수 있는 게 유일한 거예요, 이게. 쑥부쟁이는 특유의 아린 맛이 있어서 어린 순이 나올 때가 제철이랍니다. 이거는 모이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봄에는 이 새순 때는 엄청 쓰거든요. 나중에 컸을 때 머위 대는 안 써. 안 써요. 참 신기합니다. 저마다 다른 봄나물의 특징을 어찌 그리도 잘 아는 걸까요? 고추장도 된장하고 똑같은 양을 넣었습니다. 매실원액입니다. 매실액이 머위에 쌉싸래한 맛을 덜어줍니다. 옛말에 99가지 나물 이름을 알면 3년 가뭄도 이겨낸다는 말이 있죠. 이 봄, 남도의 봄나물이 밥상을 또 풍성하게 만듭니다. 이맘때면 즐겨 먹는 음식이 또 있다는데요. 이게 우럭조개예요. 다른 데서는 코끼리 조개라고 해요. 이 조개가 이게 시즌이에요. 많이 잡히는 철. 다른 데는 네. 도다리 쑥국 먹잖아요. 예. 여기는 우럭 쑥국 먹어요. 봄쑥국. 우럭조개와 쑥을 넣어 보양식으로 건강과 맛을 챙깁니다. 된장하고 쌀뜨물을 받아서 이렇게 끓이면 더 맛있어요. 우럭조개의 달큰한 맛과 구수한 된장의 깊은 맛, 그리고 쑥향이 조화를 이루어 제대로 봄을 맞이해 봅니다. 광양에선 매실을 이용한 음식을 또 빼놓을 수 없죠. 그 쭈꾸미 뭐 매실 이런 거 넣어가지고 샐러드 할 거예요. 그래서 야채는 양상추, 그 아까 밭에서 캐온 봄에 나는 채소들, 민들레랑 이런 거, 달래랑 이런 거, 고들빼기. 고들빼기 이런 거 넣으시고 쭈꾸미 꽃이 피네요. 그리고 매실 장아찌예요. 매실 절여놓은 거. 작년에 매실 따서 쪼개가지고 장아찌 담아놓은 거거든요. 매실 절임. 예. 봄에 좀 입맛이 없고 이럴 때 새콤달콤하게 해서 드시면 입맛도 살아나고 좀 기운도 나고. 예부터 약재로 사용됐다는 매실은 유기산이 풍부해 소화를 돕는답니다.
오정숙 씨는 매화를 이용해 다양한 요리를 연구하고 있다는데요. 이 김으로는 어떤 요리가 만들어질까요? 여기 광양에 예전에 김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김부각을 가장 많이 해서 먹고 산 쪽으로는 뭐 가죽부각도 하고 깻잎 뭐 이런 감자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또 집어서 부각은 밥 반찬과 술안주로 제격이죠. 여기에 보는 즐거움까지 더하면 일품 요리가 됩니다. 색깔이 좀 굵네요. 이거는 홍매화. 꽃향이 많이 나진 않는데 그 봄 기운으로 먹는다. 봄에 누리는 호사예요. 찹쌀풀 바른 김은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6시간 정도 말립니다. 그런 다음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내면 부각이 완성되죠. 봄부각은 매화꽃까지 이렇게 붙여서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네요. 손수건에 새겨진 자수처럼 부각에 놓인 매화꽃이 돋보입니다. 이번엔 또 어떤 봄맛을 요리하는 걸까요? 이건 매실이에요. 이게 찐빵에 소 들어갈 거거든요. 까만 건 팥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술빵 해주셨거든요. 막걸리 넣고. 그거 맨날 옆집에는 잘해주는데 우리 엄마는 잘 안 해줘. 그래서 이렇게 매실을 넣으면 팥이 쉽게 상하지 않고 단맛이 강해진답니다. 추억과 지혜가 담긴 찐빵. 오늘은 여기에 멋까지 더해봅니다. 제가 한 그림 합니다. 꽃을 얼마나 이쁘게 잘 그리는가 봐. 그래요. 이거 자색 고구마 가루예요. 이걸로 그림을 그려요. 무슨 그림? 매화꽃 그림. 한 그림 합니다. 매화꽃 때문에 안 하던 미술 공부했다니까 붓을 들었다니까요. 근데 우리 아들이 쳐다보고 점 5개 찍으면서 그런 소리 하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점 5개. 점 5개만 찍으면 화가로 데뷔할 수 있어요. 찐빵에. 매화꽃아 이쁘게 피어라. 완성된 모습은 어떨까요? 점 5개 그림이 그럴싸합니다. 매화 향을 가득 품은 달콤한 매화 찐빵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삶아도 너무 이게 여물어가지고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핑크 두들겨서 패야 돼요. 네, 저희 어렸을 때도 시골에서 가장 저렴하고 그냥 오래 말려놨다가 쪄먹고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말리면 이런 거 해먹고 쫀득쫀득해져요. 실컷 두드려 살이 야들야들해진 북어로 고장의 전통 음식을 만들 거랍니다. 이 물이 음식의 핵심 재료라는데요. 고로쇠 물이에요. 외군산 고로쇠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봄이면 항상 이렇게 우리는 명태를 고로쇠 물에다 삶아서 먹어요. 그러면 끓여지면 단맛이 생겨요. 그래서 좀 달아져요. 고로쇠 수액에 단맛이 스민 북어살은 퍽퍽하지 않아 먹기에 좋답니다. 더욱이 고로쇠 수액은 미네랄이 풍부하다죠. 감기에 걸리면 마을 사람들은 이 북어 삶은 물을 마셔 기운을 차렸답니다. 삶은 북어살은 또 맛있는 밑반찬이 됩니다. 여기에도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매실이죠. 새콤달콤한 매실 장아찌가 풍미를 더해주는데요. 음식의 조연이지만 주연 못지않은 맛을 내는 게 이 매실입니다. 매실청입니다.
모든 음식에 매실을 넣어서 먹으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그리고 나이는 좀 들어가 주름살은 있지만 피부가 곱잖아요. 이뻐요. 매실을 이용해서 음식을 하게 되고 또 그 음식을 함으로써 또 뭐라 그러지 많이 또 찾아주시는 분도 있고 또 모여봐 주시는 분도 있고 이게 매실 때문에 먹고 사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무조건. 맞습니다.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준 봄의 선물. 따사로운 햇볕과 바람, 물과 땅의 온기가 만든 남도의 한상은 향긋한 봄꽃을 닮았습니다. 가슴 설레는 이 봄, 남도의 봄 향기에 흠뻑 취해보는 건 어떨까요? 완도에서 배로 20분이면 닿는 섬. 평온하다 해서 평일도라 불리는 이 섬은 어족 자원이 풍부한 청정 해역으로 손꼽힙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은 어민들의 손발을 분주하게 만들죠. 40년째 어업을 하고 있다는 박순봉 씨. 하루도 빠짐없이 양식장에 갑니다. 바다를 수놓은 거대한 양식장. 이곳의 주인은 섬의 1년 농사를 책임지는 전복입니다. 양식장에선 먹이 주는 작업이 한창이네요. 미역이요, 미역. 미역을 먼저 주고 미역이 떨어지면 다시마를 줍니다. 사실 이 전복 양식장의 주인은 첫째 아들인 세민 씨입니다. 귀여 10년 차의 사장님이죠. 전국 생산량의 70%가 완도에서 생산되는 전복이라죠. 사시사철 전복이 나긴 하지만 가장 맛이 좋을 때는 초봄 요맘때랍니다. 3년짜리야. 3년짜리. 네. 네, 팔기 딱 좋은 사이즈죠 이제. 여름에는 이 폐사가 있으니까 더 네. 늦게 줘야 되고 네. 지금 같은 시기에 밥을 잘 먹거든요. 밥이 잘 돼야 전복도 크는데 한 10일에 한 번씩 밥 주고 예. 다른 나라 미워가고 예. 다시마 섞고다가 예. 할 게 엄청 많아요 받은 일이. 일손을 거두는 또 다른 젊은이는 둘째 아들 세직 씨입니다. 역시나 도시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왔답니다. 그래도 힘들어도 차라리 마음이 편해요, 여기에서 일하는 게. 형도 있고 그래서 그런가? 네, 친구들도 많고 해서. 아, 친구들이 많아요? 네. 뭐, 청년은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몇 명? 한 50명 정도 50명. 될 것 와. 같은데요. 몇 킬로 써야 돼? 양식 전복이 인기를 얻으면서 전복 사업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났답니다. 전복이 도시로 떠난 자식들을 돌아오게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안정된 직장이죠. 그렇죠. 자기가 움직이면 나오니까. 움직이는 네. 거. 무조건 바다는 움직이면 나오는 것 같아요 돈은. 전복이 평일도의 희망이 된 셈입니다. 마당이 시끌벅적합니다. 평일도 봄의 전령사 전복을 맛보기 위해 이웃이 모두 모인 거죠. 조카들이 모든 일에 솔선수범 잘해요. 네. 동네 일. 아, 다 친구. 다 형제가. 오늘은 전복뿐 아니라 싱싱한 바다 생선까지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딸들 키우느라 고생 많다. 에? 먹고 살려해야죠. 먹고 살려면 해야 돼.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이런 거 좋은 거 있으면 전복이나 강성돔이나 그런 거 잡아오면은 같이 먹고 예, 또 주민들도 또 경로잔치 하고 그럴 때 또 드리고 그렇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함께 나누는 것이 일상인 평일도 사람들. 오늘도 한상 차릴 준비를 합니다. 예, 지금 요 수육할 거예요. 같이 넣고 삶으면 돼지고기도 이거 맛있어요.
지금 전복이 제철이라 진짜 부드럽고 맛있는 철이에요. 네, 또 우리 조카가 또 전복을 잘 끼서 이렇게 굵은 전복이 이게 진짜 부드럽고 맛있어요. 양파 껍질에서 단 성분이 나오잖아요. 네, 우리 섬 사람들은 이렇게 잘 먹고 삽니다. 척박한 섬이란 표현은 이제 옛말. 전복에 돼지고기에 그야말로 영양 덩어리입니다. 서로 다른 식감과 맛이 어우러진 바다 내음 가득 품은 다시마, 전복, 돼지 삼합. 보기만 해도 기운이 절로 샘솟습니다. 평일도에선 전복만큼이나 효자 노릇하는 게 있다죠. 파란 이 색깔이 아주 다시마 최상품이네. 이거는 잘라야 돼. 쌈에도 맛있고 청국장에도 맛있고 정말 완전히 제철이에요. 이 색깔 보세요. 다시마 역시 전국 생산량의 70%가 이곳에서 나온답니다. 맛있겠네. 뼈째 먹는 생선인 간자미는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이 좋은데요. 회로 먹을 땐 꼭 이것을 넣어 재웁니다. 막걸리로 간장 이렇게 하면 쫄깃쫄깃하고 부드럽고 맛있어요. 잡내도 제거되고. 싱싱한 간자미는 회도 좋지만 이렇게 무침을 해서 먹어도 일품이라는데요. 여기에 맛을 살려줄 재료가 하나 더 들어가야 한답니다. 바로 다시마입니다. 데친 다시마, 이렇게 부드러운 다시마를 넣으면 진짜 부드럽고 맛있어요. 감칠맛도 나고. 간 한번 봐볼란가? 네. 애시들 한번 먹어보시오. 싱겁소 짜요. 간도 딱 맞고 맛있어. 별나도 말로 진하게 맛있어. 셀프다까지 넘어갈 사람 물로 가보러 없네. 신선한 재료에 어머니의 손맛이 더해져 더더욱 감칠맛이 납니다. 바다 잔치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강성이 돔입니다. 네네. 갓 따온 생미역에 영양 듬뿍 가진 전복을 넣어 미역국을 끓이면 황제의 밥상이 부럽지 않답니다. 소고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예, 강성돔은 완전 자연산이고 전복도 우리가 사료를 미역하고 다시마만 먹고 그잖아요. 이것도 자연산이랑 마찬가지예요. 예. 도시에서는 상상도 못할 미역. 어민들의 건강도 또 넉넉한 주머니도 모두 남도의 봄바다가 준 선물입니다. 고흥반도 남서쪽에 있는 거금도. 섬 주민들에게 이 바다는 철마다 먹을거리를 내어주는 고마운 곳간이죠. 이곳 토박이인 김정자 씨 부부도 마찬가지. 이 바다 덕에 4남매를 키웠습니다. 봄 바다에선 긴 겨울을 이긴 힘 좋은 녀석들이 쉼없이 올라옵니다. 이거 서대요. 서대? 예. 얼른해요. 얼른해요. 오는요? 예? 이거 오징어요. 갑오징어. 갑오징어. 갑오징어? 이야, 통통하네. 제철 맞은 갑오징어가 살이 통통하게 올랐네요. 전국에서 제일 좋은 고기 서식자 여기가요? 예, 여기 저쪽이 있다. 전체가 지금 등량만 이게 짜오게 등량만. 네, 여기. 등량은 한자로 양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바다가 풍요롭다는 뜻이겠죠. 막돔. 막돔. 예. 옛날에 조금 예. 하면 해서방 봤다. 그 정도로 맛있다 이 말이에요.
봄철 대표 생선인 간자미에 병어, 갑오징어까지 사시사철 잡히는 어종이 다양하답니다. 청정지역이 돼갖고 고기도 많이 걸리고. 청정지역이라. 예. 그럼 이제 고기가 맛있으니까 일본서 다 알아준대요, 여기. 중량만 고기를. 일본으로도 많이 가고 그래요. 예. 일본으로 수출을 많이 했죠. 봄날 풍성한 수확을 내어주는 앞바다와 늘 양지 바른 땅을 가졌다는 신양마을. 양파도 나고 고구마도 나고 미역도 나는 좋은 마을. 내 노란 나라 지어버렸다. 우리 마을 행복한 마을. 뭐든 풍족하니 흥이 절로 납니다. 우리 마을은 다른 마을과 틀려가지고 네. 진씨, 김씨 김씨밖에 없어요. 두 성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자자일촌이 마을이 우리 마을이. 한 집 건너 그냥 친척이네요. 그렇죠. 전부 친척이고 형님, 동생, 언니, 삼촌, 김씨하고도 다 친척이에요. 할머니. 나물 캐러 다니는 일이 가족 소풍인 셈입니다. 고생들 하네. 땅과 바다의 제철 식재료가 한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혼자 고생했네. 우리 여기는 이제 이렇게 들에 나가고 밭에 나가면은 이런 무공해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심어놓고. 그럼 이제 그런 거 서로 너도 해고고 나도 해고고 해다가 해관해서 마을 사람들 모여서 밥해서 어르신들하고도 먹고. 그렇지. 아무리 나눠도 돌아서면 들판 가득 나물과 채소가 자라나는 인심 좋은 계절 봄. 그 봄이 담긴 밥상의 주인공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쫀뱅이. 쫀뱅이 해. 쫀뱅이 해를 요거 딱 이 눈에 안 있어. 눈깔. 요놈을 딱 빼불고 요놈을 딱 이렇게 빼내불고 이 머리까지 꼭꼭 조사갖고 회로 해놓으면은 그렇게 꼬시고 맛있다요 요것이. 네, 쫀뱅이. 옛날에는 먹을 거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 때는 낙지에서 이걸 낙고 오시면 이렇게 퍼 떠서 해주고 뼈를 꾹꾹 져서 이렇게 그러면 거의 그렇게 맛있어요. 특히 이맘때 잡은 쏨배기는 뼈가 연해 버릴 게 하나도 없답니다. 다진 쏨배기의 뼈와 살은 쏨뱅이 회와 함께 식초로 조물조물 버무려 줍니다. 그 이유가 있다죠. 아, 식초를 넣어서 이렇게 조물조물조물르면요. 이제 고기가 꼬들꼬들해지면서 좋아요. 그렇게 식초에다 먼저 고기를 익혀요. 그래갖고 이제 양념장 넣어서 버무리고 야채 넣어서 버무리고. 채소를 듬뿍 넣고 매콤하게 무쳐 먹는 봄철 별미. 고추 6. 우리 전라도는 유독 양념을 많이 썼어요. 많이 양념을 크게 씁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고소하고 또 뼈가 씹히는 독특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갑오징어는 이곳 사람들에게 귀한 대접을 받는 생선입니다. 산란기가 돌아오는 요즘이 딱 좋다죠. 요것은 몸뚱이는 통통한 게 예. 초장 찍어서 먹고 이 발은 요것은 네. 살짝 데쳐서 미나리하고 회로 무침을 해갖고 먹고 그러면 겁나게 맛있어라 요것이. 두툼하게 살이 오른 다리는 질겨지지 않게 살짝 데쳐줍니다. 갑오징어는 쫀득하니 씹는 맛도 좋지만 80% 이상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기력 회복에 좋다죠. 아따 맛있겠다. 맛있게 익었네. 다리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미나리는 살짝 데쳐 준비합니다. 이번에도 고추장 양념장을 좀 많다 싶을 정도로 아낌없이 넣어줍니다. 그래야 재료가 섞였을 때 감칠맛이 난답니다. 매콤 새콤하니 입맛 돋우는데 이만한 게 없겠네요.
정갱이. 장어와 비슷한 모양의 장갱이는 보리가 익어가는 때 가장 맛있다죠. 된장 풀었어요. 예. 살이 단단하지 않은 장갱이는 회보다는 조림이나 국으로 먹는답니다. 시원한 국물 내는 데는 바지락이 최고죠. 미역국 끓여도 맛있고 애기 낳은 사모한테 미역국 끓여요. 어머니께서 이거를 많이 먹어야 사모한테 좋으니까 많이 먹어라. 먹기 싫어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머니랑 하루 3끼, 4끼, 5끼 정도 먹었어요.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소고기는 비싸 엄두도 내지 못했던 시절, 장갱이는 섬마을의 보양식이 돼줬습니다. 오늘은 미역 대신 해풍 맞고 자라 향이 더 진한 쑥을 넣어줍니다. 이제 별다른 양념 없이 한 소끔 끓여주기만 하면 봄바다가 그대로 담긴 장갱이 바지락 쑥국이 완성됩니다. 이 마을 밥상에는 매 끼니 빠지지 않는 식재료가 있답니다. 바로 양파죠. 양파랑 바지락이랑 부쳐서 먹으면 딱이에요. 공합이. 바지락전. 양파전. 바지락하고 가진 양념하고 달걀이랑 해서 여기 속에다 넣어서 부쳐서 먹어요. 우리가 보통 먹는 전과는 사뭇 다른 모양일 것 같은데요. 어떤 요리가 탄생할지 궁금해집니다. 12년 전 섬이 육지와 연결되고 활로가 뚫리면서 양파 재배 농가가 늘었답니다. 여기가 양파 고장이다 보니까 양파 음식은 이제 해 먹다 보니까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 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었어요. 풍부한 일조량 덕분에 이곳의 양파는 수분이 많고 매운맛보다는 단맛이 강한데요. 익히면 단맛이 한층 더 깊어진답니다. 맛도 모양도 으뜸인 바지락 양파전입니다. 갠데 가득한 해조는 섬밥상의 감초죠. 산파래예요. 손발에 예. 꼬쟁이다 감아서 불에 구워 먹으려고요. 이름은 산파래 호롱구이. 먼저 산파래를 된장으로 밑간한 다음 나무젓가락에 돌돌 감아줍니다. 이대로 숯불에 올려 구워주면 되는데요. 조금 심심하다 싶을 땐 매콤한 양념장을 더하기도 한답니다. 짭짤하면서도 바다향이 가득한 산파래 호롱구이는 밥 반찬으로 딱이라죠. 싱싱한 생선들은 굵은 소금만 뿌려 숯불에 구우면 술안주로 제격입니다. 뭐 먹을 거 정말 풍부했는갑죠. 그렇게 옛날 엄마들이 싹 이런 걸 만들어서 먹어 내려온 전통으로 이제 그때 후손들이 받아갖고 그대로 해 먹으니까 이렇게. 그렇죠. 먹거리 좀 많은 편이에요. 거금도 신양마을에 근사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다 청정자연이 내어준 풍성한 제철 식재료 덕분입니다. 지난 우리가 겨울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부터는 좀 웃고 즐거운 하루가 되고 계속 나날이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올 봄에 건강을 위하여 해발 1222m. 여기는 소백산맥 끝자락에 자리한 백운산입니다. 고로쇠 수액 주산지로 잘 알려진 곳이죠. 눈 쌓인 산비탈을 오르내리며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는 게
백운산의 기대 사는 사람들이 봄을 맞이하는 신호였답니다. 그런데 벌써 계절이 다 바뀐 모양이네요. 고로쇠 이제 채취 시기가 다 끝나서 네. 나무에 있는 코르크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하는 작업이에요. 얘가 2월 말에서 3월 초가 채취량이 가장 많을 때.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그 할아버지 때 같은 시대는요. 예. 도끼로 상처를 주고 물이 흐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 껍질을 밀어 올려서 여기다 분유깡통을 달았죠. 그런데 이제 분유깡통을 달 때는 비가 오거나 그렇죠. 눈이 이렇게 쌓여서 녹을 때는 들어가 버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다시 엎어놨다가 날 좋아지면 다시 또 꽂아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네. 지금은 나무마다 고무관을 연결해 산 중턱에 있는 집수정으로 수액을 모은답니다. 번거로움은 예전보다 훨씬 덜게 됐죠. 집수정의 용량은 무려 300리터.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사이일 때 고로쇠 수액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답니다. 기온이 잘 맞아서 가장 그 채취가 많이 된 날은 심지어 2통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자연이 주는 선물입니다. 고로쇠 수액 채취 농가에서는 이맘때가 되면 꼭 해먹는 음식이 있답니다. 도시에서 시집온 송지순 씨에게는 가장 낯선 음식이었다죠. 결혼하고 한 번인가 먹어보고 안 먹어봤는데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단백질이랑 또 여기 그 고로쇠에 있는 영양분들이 합쳐져가지고 아마 몸보신용으로 먹었던 것 같아요. 고로쇠 수액은 뼈에 이롭다고 해서 골리수라고도 불립니다. 여기엔 일화가 있다는데요. 백운산에서 수행을 하던 통일신라시대 승려 도선국사가 오랜 좌선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무릎이 펴지지 않았답니다. 그때 곁에 있던 고로쇠 나무의 수액을 마시고 일어설 수 있게 됐다죠. 잘 때리겠네, 약간. 시원하면서도 영양까지 손색가 없는 고로쇠 북어 곰탕입니다. 백운산이 지척이다 보니 제철 식재료는 대부분 산이 내어준 것들입니다. 백운산에서 나왔어요. 요거는 자연산 느타리 버섯이에요. 네. 요것은 저 꽃송이 버섯이라고요. 예. 잣나무 있잖아요. 예. 뿌리를 먹고 사는가 봐요. 그 기운을 먹고. 그래서 그 뿌리 보면은 요 꽃송이 버섯이 있어요. 직접 채취한 버섯을 듬뿍 넣고 닭 육수를 부어 끓여주면 고기 없이도 아쉬울 것 하나 없는 담백한 모듬 버섯 전골이 완성됩니다. 이 마을 밥상에 가장 많이 오르는 육류는 닭고기입니다. 여기는 닭을 참숯에 구워서 먹는 것들을 옛날부터 많이 했었어요. 백운산엔 참나무가 많아 1970년대까지만 해도 산 곳곳에 숯가마가 있었답니다. 산에서 구웠어. 막 산에서. 허가를 내갖고. 그래갖고 우리들도 요숯막 이고 가고 막 지고 가고 막 그랬어. 좀 있더라. 시장으로 팔려고. 숯을 구워갖고 팔려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숯불구이를 많이 해 먹었던 거죠. 이게 뭔데요? 이걸 굴쇠에다가 고기를 닭고기를 구워야 맛있어요. 구이새? 응. 열 전도율이 높은 구리석쇠는 고기 겉면을 빠르게 익혀주어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는답니다. 고로쇠로 만든 간장하고요. 참기름하고요.
그런데 광양하면 소불고기 아닌가요? 광양이 소 숯불구이면 소고기가 유명한 게 아니고 숯불이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숯불에 직접 구워 먹는 참숯에 구워 먹는 숯불구이 소고기, 숯불구이 닭구이. 그래서 시골에서는 닭구이, 저희 특히 계곡 같은 데서는 닭구이를 많이 먹죠. 참숯 향이 은은하게 밴 숯불구이는 뭐든 맛있겠죠. 어머니, 옛날에 이런 거 많이 드셨어요? 해발 600m 산속이다 보니 키울 수 있는 작물은 밀, 보리 같은 잡곡이 전부입니다. 어르신 또 이런 나물 같은 거 엄청 좋아하셨고 음식 솜씨가 좋아하셨고 뭐나 뭐 이렇게 만드시고 그러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뒤쫓아다니자니까 힘들었지요. 꼴짝이에요. 그 옛날엔 이 밀싹도 귀중한 식재료였죠. 산골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는 온갖 궁리가 필요했을 겁니다. 봄에는 좀 입맛이 없잖아요. 이게 새로운 채소들이 나온 거 가지고 나물로 해 먹으면 입맛도 돋고 그렇습니다. 고춧가루 좀 더 넣어야 되겠다. 지금은 봄철 입맛을 돋우기 위해 별미로 먹는 밀싹 겉절입니다. 주변에서 나는 식재료만 이용했는데도 어느새 한 상이 뚝딱 차려졌네요. 맛있어요? 기운이 막 솟아. 남도 산촌의 지혜가 담겨 있는 밥상입니다. 밥이 달아. 밤이면 별이 많아서 좋고 낮이면 바람이 시원해서 좋고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의지도 되고 서로 좋은 이웃 언니도 있고 좋은 남편도 있고. 올해도 열심히 일해보자. 네. 네, 하여튼 우리 어머니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당신도 건강하세요. 아름다운 이 계절, 밥상에도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자연이 허락한 풍성한 제철 식재료에 넉넉한 마음과 지혜를 더해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 풍요로운 바다와 비옥한 땅의 기운을 받은 남도의 봄맛이 향연이 돼 밥상 가득 담깁니다. 전라남도 서남단 끝자락에 자리한 완도군은 265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큰 섬이 바로 완도죠. 요즘 제철을 맞은 주인공이 바다에 솟아있는 이 대나무 장대들 밑에 있답니다. 여기가 바로 매생이 양식장이라는데요. 바다 위 대나무 숲 사이를 헤치고 지나가면 물 아래 초록빛 녀석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대나무 발을 건져 올리면 실처럼 가느다란 해조류가 매달려 있는데요. 이게 바로 매생이입니다. 깨끗한 바다에서만 자라는 매생이는 수온에도 민감한 까다로운 녀석이랍니다. 생생한 이끼를 바로 뜯는다 해서 매생이라는 이름을 얻었다죠. 매생이는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만 자생하는데 완도가 전국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한답니다. 바닷물에 깨끗하게 씻은 매생이는 400g씩 묶어 소비자에게 판매하죠.
매생이가 바다를 파랗게 물들이는 이맘때면 고금도 사람들의 밥상도 푸르게 물듭니다. 아 매생이 갖고 왔다. 매생이. 언니 시자. 김발을 막은다고 막아놓으면 이거 매생이가 해결했다니까. 엉겁했다니까. 지금은 반대로 얘를 하면서 김이 섞이면 김을 빼내는 거죠. 예, 그러니 반대가 지금 이제 이것이 이제 매생이 발을 역불로 막아갖고 이제 이거를 하여. 그래 이거 그만한 조기 때문에. 매생이가 김발에 붙으면 김 농사 망친다며 떼어내기 바빴다죠. 그렇게 떼어낸 매생이가 제법 모이면 밥을 할 때 뜸들이기 직전에 밥 위에 올린답니다. 그만해 이쪽으로. 누가 지금 젊은 사람 이거 할지도 몰라. 저렇게 밥 위에다 올렸구나. 그랬지. 그래갖고 딱 젓가락에다가 주번주번해서 쪄서 먹고 그랬지. 쪄서 먹고 그랬지 옛날에. 뜸이 드는 동안 살짝 찌는 겁니다. 엄마만 만났거든 그. 매생이를 쪄서 먹는다? 좀 낯설죠? 양념은 안 했는지 한번 먹어봐. 양념은 아직 안 했어. 그런지 진짜 별미로 맛있어. 응? 봐봐, 손꼽는 거야, 봐봐. 나는 왜 이렇게 많이 줘? 많이 먹어봐라. 얼마나 했나. 얘나네. 누가 이렇게 해 먹을지도 모르는 사람. 부드럽고 진짜 맛있어요. 고금도에서도 젊은 사람은 잘 모르는 옛 조리법이라는데요. 뭐지? 밥물로 살짝 찐 매생이에 참기름과 간장만 넣고 조물조물 버무립니다. 입에 넣으면 스르르 녹아 사라질 만큼 부드럽고 향긋한 매생이 찜입니다. 한때 바다의 천덕꾸러기였던 매생이, 요즘은 대접이 달라졌습니다. 아, 여기 그냥 단지 매생이가 보통 국물에다가 그냥 희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밀가루에다 하면 더 이렇게 색깔이 더 이뻐요. 식이섬유와 미네랄까지 매생이의 영양이 풍부하다고 알려지면서 쓰임새도 많아졌기 때문이죠. 매생이를 넣어 밀가루 반죽을 만들어 놓고 닭을 한 마리 푹 삶았습니다. 맛있다. 삶은 닭고기에 찐 매생이를 돌돌 감아서 먹으면 그야말로 별미랍니다. 냉장고. 이번엔 닭고기 육수에 발라놓은 닭고기 살을 넣고 끓입니다. 여기에 매생이 수제비를 뚝뚝 떼어 넣고 한 번 더 끓이는데요. 매생이의 풍미가 닭 육수와 어우러져 깔끔한 맛을 낸답니다. 마지막에 굴을 좀 넣어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랍니다. 잘 먹으면은 한 그릇 먹으면은 이 추운 몸이 딱 풀려버려. 딱 풀려버려. 꽁꽁 언 몸과 마음을 따끈하게 녹여주는 고마운 한 그릇입니다. 매생이 하면 굴 넣고 끓인 국이나 전을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하죠. 그런데 매생이가 돼지고기와도 궁합 잘 맞는 단짝이랍니다. 이 매생이를 꼭 부위 꼴만 열 것이 아니라 이 돼지고기 2,000원치만 사면 돼. 2,000원치 사고 된장만 있으면은 이 국 한 그릇이면은 반찬도 없어도 밥 한 그릇 홀떡 먹을 수가 있어. 이래갖고 돼지고기는 비계가 많은 부위를 골라 썰어서 마늘과 함께 볶습니다. 고기가 반쯤 익을 때까지 볶다가 된장을 넣은 다음 매생이를 듬뿍 넣어줍니다. 매생이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물은 조금만 넣어줘도 된답니다. 비계 이런 거에다 살다구에다가 딱 섞어갖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놈 한 그릇 떠보시오. 한 그릇에다 밥 서너 숟가락만 하면 밥 한 그릇 딱 말아갖고 딱 밥 먹고 딱 일하러 가고.
얼마나 좋아. 기름진 고소함이 매생이 향과 어우러져 찬밥 한 술 넣어 말면 말 한마디 없이 한 그릇 비우게 된다죠. 내가 솜씨가 없어서 몇 방울만 이렇게 넣으면 되거든. 엄마 내가 원래 파스타를 좋아해. 근데 제철이잖아 매생이가. 나도 한 번 해 먹어봤거든. 근데 누구 애기들이랑 해서 좋다. 애들도 잘 먹어. 이번엔 파스타를 만들려나 봅니다. 봐봐 엄마. 이렇게 봐봐. 이렇게 붙었지? 이렇게 붙으면 익은 거야. 뜨겁다냐. 더 뜨거운 것도 안 줘. 자, 어머니. 이렇게 안 온건다 나는. 왠지. 너무 많이 뛰어 때린 게 이거 써. 합체네 합체. 오케이. 들어가잖아. 면이 준비됐으니 이젠 소스를 만들 차례. 매생이 안 들어가면 없다. 엄마 적당히 엄마가 양을 알아서 해가지고 한번 넣어봐. 우유에 매생이를 넣고 볶아줍니다. 다져야 되는 거. 별반들 다 해도 매생이는 어울리구만. 파스타 면만 익힐 줄 알면 방법은 간단하죠. 매생이 파스타, 그 맛은 어떨까요? 고소하지? 맛있다. 고소하지? 응. 애기들이 진짜 좋아라. 맛있어. 어머니네 맞아요? 맛있어, 최고. 색깔이 너무 예뻐 매생이가 그지? 매생이가 지천이니 겨울 한복판에도 밥상은 초록빛의 봄날입니다. 완도는 바다도 땅도 겨울을 잊고 삽니다. 겨우내 들판에선 마늘이며 봄동 같은 채소가 자라죠. 제주가 아닌 완도에서도 귤이 자랍니다. 이 농장에 있는 것들은 모두 감귤을 교배해 새롭게 품종을 만든 감귤의 사촌입니다. 여기 천혜향입니다. 레드향, 천혜향, 한라봉까지 이름이 다른 만큼 맛도 차이가 난답니다. 속이 탱글탱글한 게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이제 먹어봤을 때 레드향은 속알이 알알이 이렇게 떨어지는 맛이 있고요. 천혜향은 이게 좀 속살이 부드럽고요. 또 황금향은 과즙이 엄청 풍부하고 그래요. 완도에서 감귤 농사를 시작한 건 5, 6년 전부터입니다. 따뜻한 겨울 날씨 덕분에 가능했죠. 한겨울에도 완도의 밭은 푸르름을 잃지 않습니다. 감귤뿐 아니라 배추와 무까지 뭘 심어도 잘 자라니 이보다 좋을 수가 없답니다. 이게 무슨 도시에서는 없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여기 왔더니 너무 흔해갖고 다 흔해요? 너무 흔해. 돈도 흔하고 저 이제 강주에서 살다 왔잖아요 도시에서. 근데 얼마나 살기가 좋은데 우리 대문이가 요즘 귀한 것이 없어. 이상하게. 겨울에도 채소가 흔하니 물김치는 그때그때 담가 먹습니다. 무와 배추를 먹기 좋게 썰어 넣고 천혜향도 함께 넣어줍니다. 천혜향으로 단맛과 향긋함을 더해주는 건데요. 물김치 맛을 살리는 최고의 비법이랍니다. 간은 이제 원래 물김치에다가는 과일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원래 과일을 넣는데 사과나페 그런 걸 넣는데 이제 저희가 천혜향을 하다 보니까 아 요걸 넣으면 어쩔까 하고 한번 해봤더니 더 맛있더라고요. 3, 4일 정도 지나면 맛깔스러운 물김치가 만들어집니다.
보기만 해도 상큼하죠. 완도에서 다시마는 쌀만큼이나 흔한 식재료입니다. 바다의 불로초라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한데 육수 내는 데만 쓰는 게 보통이죠. 하지만 완도에서는 먹는 방법이 좀 다르답니다. 다시마 고추 전병이 넣으면 퍽퍽을 맛있어요. 씹힌맛 있어갖고. 뺑 돌려서. 다시마로만 전을 부쳐도 충분하지만 표고버섯을 파와 함께 볶아서 넣으면 그 맛이 또 일품이랍니다. 밀가루 반죽을 묻혀 전을 부친 다시마에 볶은 표고버섯과 파를 올리고 돌돌 말아 모양을 잡아줍니다. 육수를 내고 남은 다시마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전병을 만들어 먹으면 좋다는데요. 맛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찰떡맛. 아니야? 쫀득쫀득해요. 쫀득쫀득하면서도 부드러. 썰어 놓으니 모양도 참 예쁘네요. 완도의 겨울이 담긴 밥상입니다. 평화로워만 보이는 거제도를 품어하는 청정바다. 그러나 알고 보면 바다는 어부들의 치열한 일터입니다. 조선소 직원이었던 엄대삼 씨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어부가 됐는데요. 생선이 다니는 길목을 찾아 그물을 설치하는 게 그의 주된 업무랍니다. 이틀 전 내렸던 통그물 안에서 생선들이 펄떡입니다. 그런데 무슨 생선인가요? 대구입니다, 대구. 남해의 대표 겨울 생선 대구였군요. 그나저나 엄청나게 잡혔네요. 와, 크다. 대구입니다. 엄청 큽니다. 알래스카 연안까지 갔다 돌아온 녀석들. 산란기이기 때문에 암컷, 수컷을 이제 구별을 해야 됩니다. 수컷은 흰게 나옵니다. 흰게. 한자로 곤이는 암컷입니다. 수컷은 일이라고 합니다. 일이. 근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이제 쓰는 표현이 좀 헷갈린 거죠. 암컷, 수컷을 갖다가. 특히 한겨울에 잡힌 대구가 가장 맛있다는데요. 힘이 장사입니다. 대구가 산란철이 되면 남해로 거제 쪽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대구가 크고 알도 많고 고니도 많이 들어있고 몸집도 크고 그렇습니다. 12월부터 예전에는 날씨가 좀 더 추워서 11월 10일 전후로 어장을 설치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요즘 이제 해마다 조금씩 뒤로 가네요. 무분별한 남획으로 씨가 말랐던 녀석인데 1980년대부터 시작한 인공 방류 사업으로 요즘 어획량이 눈에 띄게 많아졌답니다. 돌아온 겨울 진객덕을 톡톡히 보는 엄대삼 씨는 어쩌다 보니 어부가 됐습니다. 아버지 일 도와드리다가 제가 한 거는 한 10년 정도 되겠네요. 겨울마다 이제 집이 이제 바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도와드리게 되었어요. 아버지를 도왔던 효심이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남해 대구의 최대 집산지는 외포항. 가게마다 넘쳐나는 대구 덕에 겨울 진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입과 대가리가 커서 붙은 이름이 대구라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유정훈 씨는 어쩌다 어부가 된 남편 때문에 덩달아 어부 아내가 됐다죠. 잘 잡았어. 이야, 저희 집 사람이죠. 무트로 잡혀온 대구는 이제 아내 정훈 씨 차지입니다. 암, 수, 크기별로 구분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하죠. 이거 순놈. 배 구멍 하나에 지금 나오는 게 하얀 게 곤이거든요. 하얀 거. 네. 암놈은 이렇게 알이 나와 있거나 구멍이 2개 있다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알려주시는데 아직까지 저는 그 경지는 안 올랐고 보면 아직 이렇게 나오죠. 알이. 주로 지금 시즌에는 고니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왜 많이 찾아요, 고니는? 고니는 탕에 넣으면 뽀얗게 국물도 맛있게 나오고 담백한 맛이 있으니까 탕 끓이시기에 좋죠. 네. 손질이 제일 힘들어요. 일손이 모자라 친정 엄마까지 출동했습니다. 이래도 이 칼로 해요, 하기는. 아유, 팔목이야. 서울에서 유치원 교사를 하던 정훈 씨는 무뚝뚝한 엄선장에게 반해 고향으로 돌아왔답니다. 저희 시어머니도 사실 잡아오는 집이지 판매를 하진 않아가지고 방법 배우는 건 이제 여기 상인들한테 엄마한테 시어머니한테. 상인들한테 제 애기 업고 가가지고 좀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한두 분씩 노하우를 하나씩 알려주셔서 좀 빨리 터득했죠. 남편이 바닷일을 시작하며 모든 걸 새로 배워야 했다죠. 바다 요리 선생님은 시어머니. 아가미젓 담그기는 여전히 수련 중입니다. 요 정도 되면 얼마 이어야 되겠다 그런 그게 안 있나? 난 모르지. 왜 몰라? 우리 안 들어가면 좋은 아밤 참 참참하게 맛있더라. 좋은 아밤. 좋아하지. 아가미 젓갈인데 아들 주겠다고 깨끗한 거 딱 골라가지고 저희는 싱싱하니까 아가미도 맛있거든요. 근데 아들이 좋아한다고 좀 정성을 들이시는 편이에요. 아가미를 소금에 절이고 씻고 다지고 아들 입맛 맞추는데 유독 각별하게 신경을 씁니다. 우리 딸 다섯이. 딸이 다섯이라고요? 응. 조금 맨 끝머리 난가요 우리 아들. 맨 끝머리. 귀한 아들이네요. 그런 게. 너무 귀해서 탈이지. 우리 시어머니 너무 귀하게 키워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려 낳은 아들을 향한 어미의 애달픈 사랑까지 양념으로 조물조물. 좋은 엄마는 가는 맛한데 좀 조금 맛있네요. 맛있다 이 한마디면 그 옛날 서러웠던 어머니의 언 마음까지 사르르 녹습니다. 아이고, 무거운 거 두 마리가 넣으니까. 엄마, 잘 땄는지 봐줄래? 손질 잘해. 손질 잘하려 하는데 키가 작아가지고. 잘하는데 그 뒤집고 태고 좀 있어. 키를 안 떴어? 생대구만큼 이름난 꾸덕꾸덕 말린 건대구. 이게 한 지금 4일 마른 거. 아직 말랑말랑하죠? 이런 거는 당건조로 잘라가지고 찜 많이 하세요.
옛날엔 이게 워낙 귀했으니까 말린 거 위주로 한 요리가 좀 많이 발달해 있어요. 큰 생선이다 보니까 그걸 오래 보관하면서 맛있게 드시는 방법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방법을 저희가 이제 많이 배우고 있죠. 맛도 좋고 보관도 쉬운 건대구는 예부터 명성이 자자했죠. 이거 방건조 되고 가지고 장조림 해보려고요. 사나을 말리면 생대구와는 전혀 다른 식감을 갖는답니다. 회로 드셔도 되거든요. 뭐 이렇게 떠져 있는 살이 지금 젤리처럼 돼 있잖아요. 바로 드셔도 돼요. 살이 두툼한 부분은 포를 떠 회로 즐기고 나머지는 자작자작하게 간장에 졸이면 요리는 끝. 반건조 대구 장조림은 이 지역에선 대표 밥반찬이랍니다. 선장님, 대구탕 좀 같이 끓이실까요? 요리 나보다 잘하니까. 요리하다 말고 남편 엄선장을 호출했네요. 대구탕을요? 아니, 신랑이 더 잘 끓여요. 요리는 저보다 사실은 더 잘해요. 초빙 요리사를 위해 무 손질 같은 초벌 작업은 아내가 기꺼이 맡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신혼 때 요리를 닭볶음탕을 해주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막 당근을 오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죠. 물을 먼저 넣습니다. 그런데 대구잡이 어부가 끓이는 대구탕. 무슨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을까요? 근데 무슨 요리든 다 똑같겠지만 재료가 신선하면 맛있죠. 그래서 특별한 그 양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 어간장, 그냥 소금 조금, 그다음에 마늘, 파, 땡초 조금, 끝. 결국 신선함이 최고의 요리 비결. 거기에 엄선장은 고마움을 한 큰술 보탭니다. 큰 결정을 뒷사람이 순순히 받아들여줘서 엄청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든데도 겨울에 계속 도와주고 엄청 고맙죠. 말로 못하죠. 다. 됐어? 결국 서로에게 힘이 되는 보양식은 진하게 우러난 대구탕 국물 같은 사랑과 믿음이겠죠. 세배 한번 바꾸는 거? 목표죠. 대박 나서? 네. 아버지한테 물려받으면 되긴 하지만 일단 저게 오래됐어요. 아버지도 오래 조업을 하셨으니까. 세배로 바꾸는 거? 그 기운으로 남해의 대구잡이 엄선장네 가족은 춥고 시린 이 겨울을 잘 이겨낼 겁니다. 좋습니다. 고기 잡는 것도 재밌고 바다에서 생활하는 것도 괜찮고. 다시 돌아온 입 큰 진객. 대구가 있어 내일도 희망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통영의 어부들. 이들에겐 11월부터가 가장 바쁜 농번기죠. 어선 위 요란한 기계 소리가 작업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게 굴입니다, 굴. 바다의 우유. 굴을 이 연성에 이 과일을 이렇게 따라가지고 이렇게 6m 정도 내려가지고 굴을 키우는 겁니다.
이름하여 연승수하식. 이렇게 줄에 매달아 굴을 키우면 24시간 먹이 활동을 할 수 있어 씨알이 굵어진답니다. 우와. 예, 알이 잘 들었습니다. 지금 좀 더 있으면 3월까지 되면 알이 진짜 통통해지고 맛있습니다. 어때요? 얼큰합니다. 한국말로 얼큰이 찌깁니다. 네, 말이 필요 없죠. 저 아침에 배가 꿀찜할 때 한 마리 까먹으면 막 진짜 맛있습니다. 수확하는 굴은 약 2년 정도 키운 것들인데요. 배 위에서 바닷물로 세척해 불순물을 제거한 뒤 무트로 옮겨집니다. 지용주 굴농부는 하루 약 2톤 정도의 굴을 수확한답니다. 이때는 어민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겨울 오기로. 너무 추워서 다른 분은 추우면 겨울 오면 춥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겨울 오면 따뜻합니다. 마음이 따뜻합니다. 마음만 따뜻해서 되겠습니까? 시린 뱃속을 녹여줄 최고의 새참. 새벽일 마치고 먹는 굴찜 맛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침이 꿀꺽입니다. 통영에서 본격적으로 굴 양식업이 시작된 건 1960년대. 어촌의 소득 증진을 위해 정부에서 양식을 권장했다는데요. 선사시대부터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겨울 별식이었던 굴. 양식으로 더 큰 사랑을 받게 된 거랍니다. 갓 건져 올린 굴이 도착한 곳은 박신장. 굴을 까는 작업장입니다. 굴이 도착하면 50여 명의 통영 굴 아지매들의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죠. 이들 대부분이 20-30년 동안 굴을 깐 고수들. 한두 번의 칼놀림이면 흠집 하나 없이 보드라운 속살을 파냅니다. 30년을 이거를 까는데 그러면 이까지 안 팔아 그렇습니까? 이게 내 대사이다. 이거를 갖고 먹고 살고 아도 공부 시고 해 진짜 이거 묻히면 안 된다. 굴 아지매들의 수고 덕분인지 오늘따라 유난히 굴이 보석처럼 빛납니다. 새벽부터 작업하는 아지매들의 끼니가 준비되는 일터의 부엌. 굴철에만 먹을 수 있는 시락국이에요, 이게. 통영에선 굴이 들어가야 제대로 된 전통 시래기국. 새벽일로 허기진 속을 채우는 데는 이만한 게 없답니다. 다 일하신다고 수고가 많아요. 하루 종일 서 있거든요. 그 점심시간, 아침 점심시간 그때나 허리를 펼까 그 얘는 꿀까요. 그러니까 참 수고가 많지. 아지매들의 부지런한 양손 덕분에 집안의 살림이 펴지고 지역 경제가 돌아가는 셈이죠. 겨울을 잊은 굴 아지매들이 딱딱한 껍데기 속에서 떼낸 건 굴이 아니라 노력의 결실입니다. 그 수고를 알기에
굴농장 안주인 조행희 씨는 어느 반찬 하나 허투루 만들 수가 없답니다. 언제나 넉넉하게 푸짐하게 정성을 다해 밥을 짓습니다. 식사하러 오세요. 이보다 더 반가운 소리가 있을까요? 시장이 반찬이라지만 이 계절의 굴은 최고의 음식입니다. 많이 드세요. 네. 반찬 찹니다. 많이 드세요. 일한 만큼 수입이 쏠쏠하고 밥도 맛있어서 통영 굴 아지매들은 겨울만 기다린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고 좋은데 우리 뭐 미역에도 좋으니까 맨날 먹어야지. 우리 매일 먹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먹고도 먹고 깔라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거 그래. 이 밥상이 굴 없이는 만들 수 없는 통영의 일밥입니다. 휴대폰에 내 반쪽으로 다 되어 있어요. 네, 내 반쪽. 우리 신랑 내가 이름이 조행이니까 조행이로 돼 있고. 외모도 잘생겼어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중요하잖아. 그렇죠. 우리 신랑이 최고 남편이에요. 짠! 내 신랑이니까. 굴이 아니라 꿀 떨어지는 부부가 여기 있었네요. 아이고 유자차가 맛있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열심히 일한 남편을 위해 밥상을 차릴 차례입니다. 고추 씻어도 돼요. 딸이 딸. 근데 워낙 저희가 또 아빠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술 한 잔을 좋아해서 가족끼리 조금 자주 모이는 편이에요. 밥상이 아닌 술상을 차리려나 봅니다. 튀김할 때는 이거 익히는 게 좋아요. 네, 그래야 너무 물컹물컹하지 않고 식감이 되게 좋거든요. 잘한다. 아빠 새해 잘 지냈나? 아빠 새해는 또 제발 좀 건강 술 조금 적게 드세요. 그래? 아빠는 하루 다니게 너네 열심히 살아. 아빠는 굴 요리를 다 좋아하시는데 특히 굴튀김을 술안주 삼아 좋아하세요. 이게 아니고 이래야 돼. 이게 아니고 큰 거예요. 애정 어린 잔소리가 담긴 최고의 안주 굴튀김. 이거 숙식 빵가루인데 네 이걸로 해야 맛있어요. 나를 엄청 좋아해. 사랑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누가요? 아빠. 엄마도 그렇겠지만 아빠가 잘 찾아요. 아내보다는 조금 더 잘하지. 우리 가시가 1등. 가시가 1등. 저희도 아직 풀지 못한 미스테리가 가족의 사랑을 입은 고소한 굴튀김이 완성됐습니다. 이번엔 남편이 나섰습니다. 아내를 위한 음식이라죠. 먼저 훈제 오리를 구워 기름을 냅니다. 거기에 굴을 넣어 지글지글 익히죠. 이 소리부터가 침샘을 자극하는데요. 기름을 튀겨가지고 이렇게 묵은 김치를 좀 넣으면은 김치, 오리 굴 자막. 원래 돼지고기에 구우면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서민들이 동해에서 많이 먹어요. 아따.
고기와 해산물, 여기에 김치. 이거 최고의 궁합이네요. 안다 먹어봐요. 이날까지 고생 많이 했어요. 앞으로는 꽃길만 걸을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할게. 항상 웃고 싶어요. 나하고 같이 행복하도록 살고 싶어요. 항상 마지막 끝날 때까지. 고생 끝에 맛보는 굴맛. 인생 꿀맛입니다. 시린 겨울에도 남해가 품고 키운 힘찬 녀석들이 기운을 북돋는 고마운 양식이 돼 밥상에 오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속을 꽉 채우는 남해의 진객들 덕분에 이 겨울도 든든합니다.